지금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가장 미스테리하고 가장 거대하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상장하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기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가볍게 뛰어넘고 웬만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다 합쳐도 이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 주식시장에 정식으로 데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야망 그 자체인 스페이스X입니다. 도대체 로켓을 쏘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비쌀 수 있을까요? 단순히 우주선을 만들어서? 아닙니다. 스페이스X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고 지구의 통신망을 장악하고 나아가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려는 SF 영화 같은 계획을 현실의 비즈니스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즈니스 TMI에서는 2026년 현재 장외 시장 몸값만 1000조 원을 바라보는 괴물 기업 스페이스X가 어떻게 나사도 포기하고 보잉도 실패한 우주 산업을 독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돈줄은 무엇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페이팔을 매각해 억만장자가 된 젊은 일론 머스크는 불현듯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허황된 꿈을 꿉니다. 그는 로켓을 구하기 위해 러시아로 날아갔지만 러시아 과학자들은 그를 비웃으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고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비행기로 돌아오는 길에 머스크는 엑셀을 켜서 로켓의 원자재 가격을 계산해봅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들면 원가의 10분의 1로도 가능하겠는데? 그렇게 스페이스X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스페이스X가 야심차게 쏘아 올린 펠컨1 로켓은 3번 연속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머스크의 자금은 바닥났고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 줄 돈도 없던 2008년의 크리스마스, 마지막 남은 부품을 긁어모아 쏘아 올린 4번째 로켓이 기적처럼 궤도 진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사로부터 1조 5천억 원짜리 국제우주정거장 화물 운송 계약을 따내며 기사회생합니다. 만약 그 4번째 로켓이 실패했다면 지금의 테슬라도 스페이스X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는 어떻게 기존의 거대 항공우주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장악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재사용 로켓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뉴욕을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비행기를 폐기 처분한다면 비행기 티켓값이 얼마일까요? 아마 수십억 원은 할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로켓 산업이 그랬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로켓을 한 번 쏘고 바다에 버렸죠. 하지만 머스크는 생각했습니다. 왜 버려? 다시 주워와서 기름만 넣고 또 쏘면 되잖아.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우주로 날아간 로켓이 다시 꼬리를 아래로 하고 수직으로 착륙한다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보란듯이 일단 로켓을 지상과 해상 바지선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혁신 덕분에 스페이스X의 발사 비용은 경쟁사들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이 로켓 한 번 쏠 때 스페이스X는 10번을 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전 세계 위성의 80% 이상이 스페이스X의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나갑니다. 말 그대로 우주로 가는 택시 시장을 독점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로켓 발사 대행만으로는 기업 가치 1000조 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스페이스X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 지구를 덮어버리는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입니다. 머스크는 로켓을 싸게 쏘는 기술을 이용해 지구 저궤도에 수만 개의 위성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통신망이 닿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망망대해 위에 선박 비행기 안, 심지어 전쟁터까지 스타링크는 인터넷을 연결해줍니다. 2026년 현재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 항공사 해운사들이 앞다투어 스타링크를 설치하고 있고 미국 국방부는 스타링크 없이는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구독료를 내는 가입자가 전 세계 수천만 명입니다. 로켓이 배달 트럭이라면 스타링크는 그 트럭으로 배달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입니다. 이 현금 흐름이 바로 스페이스X가 외부 투자 없이도 화성 탐사선을 개발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준비하고 있는 최종 병기 스타쉽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이 로켓은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큽니다. 한 번에 100명이 넘는 사람과 100톤이 넘는 화물을 싣고 달과 화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거대한 로켓을 발사대에 있는 로봇팔이 젓가락질하듯이 공중에서 낚아채는 기술을 선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발사 후 점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마치 비행기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우주를 오갈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스타쉽이 상용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 반대편인 뉴욕에서 상하이까지 로켓을 타고 30분 만에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주 호텔 건설이 현실화되고 달기지 건설 자재를 덤프트럭처럼 나르게 됩니다. 나사는 이미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착륙선으로 이 스타쉽을 선정했습니다. 국가기관도 포기한 기술력을 일개 민간 기업이 실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의 상장 즉 IPO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의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해질 때 상장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해왔습니다. 월가에서는 그 시기가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상장된다면 이는 전 세계 증시 역사상 가장 뜨거운 공모주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로 자동차 산업을 뒤집었다면 스페이스X는 통신, 국방, 물류, 관광 등 지구상의 모든 산업을 우주로 확장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수만 개의 위성이 우주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국가 안보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 그리고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라는 오너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이 변수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인류가 우주로 나가는 길목을 스페이스X가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통행료를 얼마를 부르든 우리는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단순한 제조 기업이 아닙니다. 로켓이라는 하드웨어와 스타링크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모두 가진 우주 시대의 애플이자 구글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우주 제국의 탄생을 그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상장의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줄지어 지나가는 스타링크 위성의 불빛이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미래의 돈이 움직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상 비즈니스 TMI였습니다.